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GV70은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GV70 2.5 내연차 모델을 가지고 있고 김드라가 GV7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교 팀원이 2대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국산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 저희가 가장 구입 가치가 높고 뭐 실용성이라든지 재미 측면이라든지 그 외 기타 SUV가 가져야 될 그런 특성들을 균형감 있게 잘 담아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시승기를 통해서 제네시스가 새로운 컬러를 입었는데 그 컬러가 참 독특하다. 그 어떤 제조사도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제네시스가 GV70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차는 편안합니다. 불편한 차가 아니에요. 보통 편안한 차라 그러면 스포츠 성능이 좋을 수가 없죠. 왜? 편안하려면 부드러운 그런 반응성을 통해서 뭐 노면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응성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롤강성을 높게 가져가면 안 돼요. 롤강성을 높게 가져가면 단단합니다. 혹은 딱딱합니다. 충격을 잘 흡수를 못합니다. 그럼 불쾌감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편안하면서 그리고 안락하면서 이동수단으로서 거의 뭐 4.7m대의 SUV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MVH 정말 훌륭합니다. G80, G90 뭐 이런 좀 더 고급 모델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지는 편이었기는 했으나 GV70에서 느껴지는 MVH도 일반 대중차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좋구나 이런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 모델에서 이제 최근에 현대 기아 그룹이 이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조율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관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VMC라 그래서 비클 모션 컨트롤, 전자 제어를 통한 스테빌리티 컨트롤, 접지를 잘 유지해서 자동차의 안정적인 거동을 이끌어내는 벤츠와 부시가 1992년도에 최초로 시도했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사실 초창기의 전자제어, ESC 혹은 ESP 이런 전자제어의 특징은 그 패시브한 제동장치 이걸 통해서 최대한 접지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력을 깎아내면서 스테빌리티 컨트롤, 자세 제어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ETVDC나 전기모터의 그 즉각적인 출력을 통해서 출력을 배분하는 식으로 거동 제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안전한 게 좋으니까 출력이 조금 깎이더라도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게 2010년서부터 거의 모든 차에 법제화돼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현격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전기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기반으로 예측 제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도 예측 제어라는 건 있었어요. 예측 제어라는 게 뭐냐면 이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면을 미리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전자 서스펜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사전에 들어온 프리뷰 정보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수축기관을 준비를 해놔서 노면에 맞게 자동차가 수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예측 제어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뭐 해당 기능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 섹션은 나름 알고리즘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출력서부터 어댑티브 서스펜션의 반응성 그리고 전반적인 전장의 조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리즘화해서 예측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토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력 성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이 너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딜레이가 발생하고 하면 예측을 하고 싶어도 이게 정량적이지 않으니까 예측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모터가 딱 들어오면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일단 딜레이 시간도 명확하고 뭐 전기 모터라 그래서 0점 몇 프로도 없이 동력 성능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전기차도 동력 손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량적으로 뭐 딜레이든 아니면 손실량이든 계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 제어가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연차 시절에 다루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은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로 인해서 기존의 내연차와는 조금 더 진일보된,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완벽하게 전기 모터의 강력한 출력만 이용하니까 전기차는 3단계 혹은 2단계 더 향상된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출력단에서 제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율이 됩니다. 근데 내연차는 전기 모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차 시절에는 딜레이가 있고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그 파워트레인으로 여기까지 하면 됐어 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SDV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차에서 그 단계가 막 2단계씩 막 어떤 때는 막 3단계씩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에서 이미 그런 알고리즘화된 그런 소프트웨어 제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연차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내연차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로 겉모양 별로 안 바뀌었어요. 이 철판은 거의 안 바뀌었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변화 가능한 그런 부분만 일부 바뀌었고, 실내는 27인치 한 판으로 된 모니터를 비롯해서 공조장치 바뀌어 있고, 스마트폰 충전이 여기를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쪽 암레스트 쪽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 터레인 모드 이 버튼 바뀌어 있고, 뱅앤올롭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내 구성 레이아웃 몇 가지가 좀 눈에 띄게 바뀐 게 있고요. 스티어링 휠 정말 좋아졌어요. 예뻐졌어요. 이거 바뀌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NVH가 더 좋아졌는데, 물리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휠하우스라든지 하부 쪽에 방음제가 더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소음과 진동을 줄여낼 수 있을까에 대해 더욱더 역점이 투입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휠 안에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공, 구멍들,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500Hz 정도 이제 녹음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운전자나 탑승자가 가장 불쾌해하는 그 소음대거든요. 그런 소음들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그 설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FFT, Fast Fourier Transform,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조율해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들을 최대한 운전자가, 탑승자가 좀 덜 느끼도록 주파수 분석을 통해 좀 더 NVH를 높였고, 그 다음에 이 뱅앤올롭슨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 제네시스 이거 맞나? 이게 순서를 막 바꿔서.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이걸 뭐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 제조사마다 ESP, ESC처럼 이것도 명칭을 달리 쓰는데, 뭐 주변의 소음과 반대상의 역상 사운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인데, 요게 이제 오디오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 진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NVH 성능을 뭐 연식 변경이든 페이스리프트든 더 끌어올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NVH가 GV70이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물론 산타페라든지 팰리세이드보다 한 등급 위인데, 그렇다고 GV80, G80, G90에 비빌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페이스리프트로 기존의 차대, 기존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의 조율, 그리고 몇 가지 물리적인 흡음 패드의 추가로 인해서 GV80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품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피클 설계 방식이 지금 내연차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AI 관련된 기술도 알고리즘 형식으로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드라이브 트라인 모드가 이 자동차의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날씨 정보, 기온, 그리고 노면 상태, 이런 것과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성능에 있어서 우리가 뭐 비가 오거나 갑자기 눈이 오거나 노면이 미끄러지거나 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를 수동으로 바꿔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넥티비티, 이 인포테인먼트와 같이 연동을 해서 지금 날씨가 비가 오기 시작해요.
혹은 뭐 노면이 조금 미끄러울 걸로 예상이 되는 기온입니다. 혹은 눈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드를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접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끄러운 노면에 맞도록 자동차가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 기존의 내연차 시절에서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보조하던 그런 설계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건 뭐 수동으로 해주면 되고 모드를 바꿔주면 되지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그런 포텐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씩 조율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의 기계장치를 기반으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보조하는 형태의 구시대적인 설계를 했던 차와,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SDV에 역점을 두고 거의 모든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세밀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내놓은 결과물의 차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극명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제가 GV70 2.5 모델을 지금 3년째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 디테일한 변화들을 몸으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변하지 않은 건 시트가 딱딱한 거 외에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김도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왜 이렇게 딱딱하게 해놨지? 그러면서 불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좀 말랑말랑하게 푹푹 들어가게 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엉덩이가 좀 너무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에르고 시트 공기주머니가 여기 들어가면서 부풀고 해야 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방석 부분,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쿠션 재질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함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에르고 시트를 빼면 사실 에르고 시트가 장시간 운전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커지니까 요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들은 정말 거의 다 좋아졌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스포츠 모델입니다. 3.5 스포츠 모델인데 여기에서 거슬리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 트림이 고급스럽기는 해요.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근데 이게 정면에서 혹은 측면에서 햇볕이 여기에 반사가 되게 되면 굉장히 눈이 부신 그런 역효과를 줍니다. 이러면 눈 부셔서 이거 힘들다고. 햇빛이 정면으로 비추잖아? 그러면 이게 반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시야를 막 방해한다니까? 안티 글레어 코팅을 해가지고 바꿔야 돼, 이거. 너무 미려하게 마감하느라고 이 부분을 놓쳤어, 이거. 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하시면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물론 뭐 설계자분들이 이거 실수했지 하고서 지적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환경에서 이 반사하는 그런 환경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한 소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반사량이 많아요. 여기를 안티글레어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반사도를 죽이든지 아니면 좀 패턴을 넣든지 해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헤어라인 식으로 마감하는 게 소재도 비싸고 그래요. 이게 고급 마감이긴 한데, 솔직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을 좀 해치는 그런 그런 현상 때문에 좀 불편함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점, 요거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횡풍도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접지를 그 횡풍으로 바람이 부는 압력을 감지를 해서 그만큼의 거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접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제어까지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GV70과 페이스리프트 된 GV70이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운전자가 이미 그 GV70을 오래 운행해 보신 분들은 와, 이게 이렇게 편해졌네? 이렇게 또 영리해졌네? 이렇게 신경 안 쓰이게 하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역점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경성이, 노력이.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여기까지 신경을 썼을까? 내가 이제는 좀 더 덜 신경 쓰고 덜 예민하게 얘를 다루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움직이고 안정감 있게 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구나라는 심리적인 만족감 혹은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모터스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 상당히 이전에 기대됐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의 180도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도 제가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졌냐. 사실 제주도에 가서 2017년도에 가서 저희는 시승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달리고 잘 돌고 좋은 차인 건 맞고 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없는데 BMW 3 시리즈 저희가 딱 340을 집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날카롭게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면에 있어서 진짜 2% 부족하다. 뭔가 깔끔하게 베어지지 않고 뭔가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 소수점 아주 작긴 하나 찌꺼기가 남는 듯한 찜찜함이 좀 있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다시 그걸 경험을 해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때 경험했던 G70이 아니다. 근데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느낌을 받게 하냐. 지금의 G70은 340에서 느껴졌던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단면 그리고 계산이 소수점 아주 작기는 하지만 그 찌꺼기가 나와서 약간 찝찝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싹 다 사라졌다. 지금은 이 정도면은 재미 측면 그리고 실용성 측면 편안함 측면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진 않으나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율을 해놓은 결과물이다. 정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GV70도 저희가 시승기를 통해서 이미 이 차는 희한하다. 어떻게 편안함과 스포츠성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가 있냐. 이런 세팅을 해놨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현대는 두 가지를 다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패밀리 SUV로서의 용도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개인이 즐겁게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용도로도 어느 정도 그 허용치를 높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단맛 있고 또 매운맛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단 게 먼저지 매운 게 먼저인지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두 가지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맵지는 않은데 이 정도 매운 정도면은 괜찮아. 요 정도까지는 돼요.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GV70 시승기를 통해서 이거 현대모터스그룹이 새롭게 선보이는 맛이다. 편안함 그리고 고급스러움 4.7m대 프리미엄 SUV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들 정말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독일 브랜드의 스포츠성이 돋보이는 꼭 집어서 얘기하면 X3와 같은 그런 스포츠성이 잘 살아있다라고 하는 SUV만큼 잘 달린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좁혀낼 수 있었냐. 이건 정말 기존의 제조사들이 선보이지 못했던 희한한 맛이고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성이다. GV70에서 처음 보는 컬러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야. 그렇네요. 이전에는 이런 컬러가 아니고 부드러우면 아예 부드럽고 스포츠성은 별로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스포츠성이 좋으면 불편했거든 어딘가 보면. 네. 아무리 편하게 접점을 줄인다고 해도 편하지가 않았어. 네. 근데 얘는 편해. 이 정도면 스포츠성이 없겠는데? 그 정도까지 편해요. 근데 스포츠성이 의외로 있어. 현대뿐만 아니라 이런 컬러를 냈던 브랜드가 없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처음 보는 맛이래. 처음 보는 맛. 처음 보는 맛. 제네시스가 창조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컬러. 새로운 영역. 근데 이거 제네시스의 개성으로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마그마 출시되면서 그 워딩에 좀 집중을 했을 때 그 경영진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조건 고성능을 표방하는 게 아니다. M, AMG 이런 식의 우악스러운 고성능이 아니라 우아하고 품이 있고 편안하면서 그러면서도 고성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우리는 방향을 잡았고 마그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 GV70에서 이 희한한 맛이 도대체 뭐냐라고 강조한 바로 그 부분에서 감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제네시스 컬러를 입힐 모양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마그마가 이런 방향으로 출시가 된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방향성을 가장 잘 엿보이게 하는 모델이 GV70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GV7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서 또 소프트웨어로 많은 부분들을 또 향상시켜 놨습니다. MVH가 좀 더 좋아졌고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차가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주는, 그렇다고 만능 완벽하게 뭘 다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사고 안 나게 얘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기존보다는 더 확장된 형태의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횡풍 제어 뭐 이런 기능들도 좀 더 지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품질을 높여가면서 기존의 3.5 스포츠 모델에서 기대됐었던 스포츠성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만족도를 주는 결과물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뭐 가격이 340만 원 올랐다 그래서 야, 제네시스가 어디까지 비싸질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죠. 예, 정말 마뜩찮은 일이나 그만큼 또 상품성이 좋아지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바꿔내고 있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하고 계산해봐서 그래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어 하면 잘 팔리는 거고, 이게 말이 돼 하면 안 팔리는 거고, 그건 시장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거고, 뭐든지 가격에 적합하다, 그만큼 받을만 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용인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외면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GV70은 저희가 다양한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성, 여성, 도심에서 혹은 지방에서 다양한 환경에 거의 실용적으로 쓰면서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2.5, 3.5 모델 다 뭐 동력 성능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편리한 사용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GV70은 역작 중에 역작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라 뭐 그 이상의 자세하게 뭐 이걸 뭐 중미상 가서 돌려보고 그리고 또 뭐 복잡한 시내에서 이러니까 이렇죠 이렇게 보여줄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전 시승기와 함께 버무려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보시면 여전히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좋은 성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구나,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GV70 페이스리프트 이 3.5 스포츠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간단히 시승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